혹시 시어머니가 에어컨 바람 좀 쐈다고 병원비에 위자료까지 5천만 원을 요구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제 기막힌 이야기는 바로 그날 병원 복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에어컨 그렇게 낮게 틀지 말랬지. 이제 속 시원해. 엄마 입원했잖아. 남편 박준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덥다고 직접 온도를 22도까지 내리셨다고 해명하려 했죠.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손이 제 뺨으로 날아왔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주변 간호사들과 환자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오른쪽 뺨이 순식간에 불타오르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맴돌았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박준호, 당신 미쳤어? 저는 뺨을 감싸준 채 뒷걸음질 쳤고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병실 안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걸 보고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머리야. 나 어지러워. 저 꼴을 보니 화병이 도졌나 봐. 시아가씨 박준미가 병실에서 뛰쳐나와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소리 지를 처지야? 네가 우리 엄마 에어컨 전기세 아까워해서 감기 걸린 거 아냐? 지금 VIP 병실 하루 입원비가 50만 원인 건 알아? 너 그 돈 감당할 수 있어? 제가 언제 돈을 아까워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마 전 마트 세일할 때 어머님 쓰시라고 20만 원짜리 안마기도 사드렸잖아요. 그까짓 게 뭐라고. 준미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우리 엄마 위자료로 5천만 원 필요하니까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우리 오빠랑 이혼이야. 5천만 원이라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냥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리셔서 미열이 좀 있는 것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이틀 정도 링거 맞으면 괜찮아진다고 하셨는데 무슨 5천만 원이 필요해요? 네가 뭘 알아.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와 제 얼굴에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몸에 한기가 들어서 수입약으로 몸보신해야 한단 말이야. 의사가 그랬어. 최소 5천만 원은 들여야 완치할 수 있다고. 안 그러면 나중에 평생 고생하는데 네가 책임질 거야? 저는 붉어진 그의 눈을 보며 문득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시어머니를 편애하긴 했어도 저에게 손찌검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늘 이따기 한 대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돈 없어요. 주머니 속 월급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이번 달에 막 들어온 월급 300만 원이 전부였죠. 치료하시려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세요. 5천만 원은 못 드려요. 돈이 없어? 준미가 비웃으며 제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네가 혼수로 해온 그 아파트 5억은 하잖아. 그거 팔아서 일단 5천만 원으로 우리 엄마 치료부터 하자. 그건 제 혼전 재산이에요. 당신들이랑 상관없어요. 저는 가방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문틀을 잡고 서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네가 힘든 건 알지만 나 이러다 잘못되면 우리 준호 엄마 없는 애가 된단다.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신용을 했고 준호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소리쳤죠. 이것 봐. 엄마가 너 때문에 지금 쓰러지시잖아. 오늘 5천만 원 내놓기만 해. 안 그러면 너랑 나 끝이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 너무하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돈을 안 내? 그러게. 5천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 말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인데 왜 모든 게 제 탓이 되어버린 걸까요? 정말 돈 없어요.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까봐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화가 치밀었는지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죠. 하지만 뺨에와 닿아야 할 충격 대신 아얏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미가 오빠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오빠, 그만해. 여기서 때리면 우리가 나쁜 사람 되잖아. 집에 가서 얘기해. 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서연, 너 두고 봐. 오늘 일 이걸로 안 끝나. 그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병실로 들어갔고 준미는 저를 한번 쏘아붙인 뒤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의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 뺨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고 손에 쥔 진단서는 구겨져 있었죠. 바이러스성 감기라는 글자가 유난히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으로 가 웅크리고 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 3년, 저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잘했습니다. 월급 통장은 남편에게 맡겼고 시어머니가 명동의 유명한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시면 땡볕에 2시간을 줄 서서 사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작 에어컨 감기 때문에 저를 때리고 5천만 원을 요구하다니요. 제가 5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을 그들은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퇴근했니? 엄마가 갈비탕 끓여놨는데 와서 먹고 가렴.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엄마는 제 목소리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너무해요. 당장 찾아가서 따져야겠어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그리로 갈게. 병원에서 소란 피우지 마. 알았지? 제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엄마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보며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맞은 것도 억울한 것도 저인데 왜 엄마마저 저를 말리는 걸까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쳤습니다. 엄마는 저보다 항상 현명했으니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고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준호, 김영희, 박준미. 당신들 두고 봐. 이대로는 절대 안 끝나. 병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길 건너 은행나무 아래 서 있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평소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팔토시도 없이 팔이 새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길을 건너왔습니다. 손에 들린 보온병이 흔들리며 안에 든 갈비탕이 꽤 쏟아졌을 겁니다. 엄마하고 부르기도 전에 엄마는 제 앞에 다가와 제 얼굴을 살피더니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얼굴, 왜 이래? 박준호가 때렸니? 엄마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끝이 찡해지며 다시 눈물이 차올랐죠. 일단 집으로 가자.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막무가내로 당신이 사는 낡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죠. 엄마, 나 아직 그 사람들이랑 끝낼 얘기가 남았단 말이야. 준호가 날 때렸고 5천만 원이나 달라고 했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제가 버티자 엄마가 뒤돌아 저를 쏘아봤습니다. 평소보다 10배는 더 엄한 눈빛이었죠.
지금 가서 싸우면 뭐가 달라지는데. 병원이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소란 피워봤자 사람들 눈에는 네가 불효막심한 며느리로만 보일 거야. 잘한 게 있어도 다 잘못한 게 된다고. 저는 할 말을 잃고 엄마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가 얼음을 가져와 수건에 싸서 제 뺨에 대주었습니다. 10분만 대고 있어. 안 그러면 내일 찐빵처럼 부을 거야. 차가운 감촉에 뺨의 화끈거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니 흰머리가 더 늘고 등도 작년보다 더 굽어 보였습니다. 엄마, 왜 싸우지 말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날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제가 참지 못하고 묻자 엄마는 갈비탕을 한 그릇 떠서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뽀얀 국물에 기름이 동동 뜬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맛이었죠. 엄마라고 화가 안 나는 줄 아니? 엄마는 제 맞은편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호 그 자식,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엄마의 그 동생까지. 하나같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야. 그런데 왜 저를 말렸어요?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는 제 그릇에 갈비 한 대를 더 얹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가서 싸워봤자 그 사람들은 너랑 한바탕 말다툼하고 미안하다는 말 몇 마디로 널 구슬리려 들겠지. 그리고 돌아서서는 또 돈 내놓으라고 할 거야. 우리는 기회를 봐야 해. 한 방에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기회를. 저는 말없이 갈비를 뜯었습니다. 엄마는 저보다 훨씬 지략이 뛰어난 분이었죠.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저를 키우면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벙어리 냉가슴 앓게 만들 방법을 찾아냈죠. 참, 박준호가 말한 5천만 원 절대 주지 마. 엄마가 갑자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가 만만하니까 돈을 뜯어내려는 거야. 네 혼수 아파트는 아빠가 남겨준 유산이야. 절대 손떼게 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조용한 집안의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엄마와 저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엄마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누구세요? 엄마가 현관문으로 가렌지로 밖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저 준호입니다. 문 밖에서 아양 떠는 듯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데리러 왔습니다. 데려가긴 뭘 데려가. 서연이 오늘 우리 집에서 잘 거야. 엄마는 문도 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박준호, 똑똑히 들어. 네가 서연이 뺨 때린 거 나 아직 너랑 계산 안 끝났어. 서연이 데려가고 싶으면 일단 꺼져. 문 밖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준미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 오빠가 데리러 왔는데 어디서 갑질이야? 엄마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넌 친정에서 호강하고 있냐? 우리 딸이랑 상관없는 일이야. 능력 있으면 너희 돈으로 치료해. 어디서 우리 딸 돈을 넘봐. 엄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밖에서 몇 마디 더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준호가 준미를 말리지 못했는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다시 올게. 잘 생각해봐. 이윽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에 기댔습니다. 저는 얼른 엄마를 부축했죠. 엄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창가로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갔네. 저는 식탁 위에 갈비탕을 보며
입맛을 잃었습니다. 박준호와 박준미가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죠. 내일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내일 너는 평소처럼 출근해. 그들이 회사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면 엄마가 그들 집에 가서 똑같이 해줄 테니까 누가 더 무서운지 한번 보자고. 엄마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안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뒤지더니 낡은 쇠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죠. 이거 엄마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거야. 3천만 원 들어있어. 일단 가지고 있어. 엄마는 제 손에 카드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정말 네 회사에 찾아가면 시어머니 치료비로 준비한 돈이라고 말하면서 일단 그들을 진정시켜. 하지만 기억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그들에게 돈을 주면 안 돼. 저는 제 월급 카드보다 훨씬 두툼한 그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따뜻했죠.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이 돈 못 받아요. 받으라면 받아. 엄마는 제게 눈을 흘기며 카드를 제 가방에 억지로 넣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아무 일 없는 척해. 기죽지 말고 먹을 거 잘 챙겨 먹고 엄마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똑똑히 지켜보기나 해. 엄마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있는데 제가 뭘 무서워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어릴 적 자던 침대에 누워 익숙한 비누 냄새를 맡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벽에 수묵화 같은 나무 그림자를 드리웠죠. 저는 여전히 인인하게 아픈 뺨을 만졌습니다. 박준호가 날린 따귀는 제 뺨뿐만 아니라 이 결혼에 대한 마지막 환상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김영희, 박준미, 박준호, 너희들 기다려. 이 빚 천천히 갚아줄 테니. 깜빡 잠이 들려던 찰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박준호가 보낸 문자였죠. 서연아, 미안해. 오늘 내가 잘못했어. 내일 사과하러 갈게. 엄마 일은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응? 저는 문자를 보고 냉소하며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얘기하자고? 내일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맴매 무는 매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오니 엄마가 주방에서 외쳤습니다. 서연아, 아침 먹어라. 거실로 나가니 식탁에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보온병에 콩나물국 좀 담았어. 회사 가서 마셔. 엄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말했습니다. 엄마도 드세요. 제가 밥을 한술 뜨자 엄마가 맞은편에 앉으며 조금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따가 박준호가 오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가 상대할 테니. 제가 고개를 끄덕이려던 순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엄마는 수저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박준호와 박준미였습니다. 준호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짜 웃음을 짓고 있었고 준미는 잔뜩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죠. 장모님, 서연아, 저희 왔어요. 준호가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서연이 출근해야 하니까. 엄마는 쌀쌀맞게 쏘아붙이고는 다리를 꼰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손을 비비며 준미를 끌어다 제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서연아,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때리면 안 됐는데 여기 과일 싸왔으니까 화 풀어. 누가 그 과일 반갑대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란말이를 집었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잘난 척 하는 거야? 준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우리 오빠가 사과까지 했는데 뭘 더 바래? 엄마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넌 여기서 아침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우리 엄마가 차려준 밥인데 왜 못 먹어요?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아픈 엄마는 내버려 두고 여기까지 왜 온 건데요? 우리가 왜 왔냐고. 준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돈 받으러 왔지. 5천만 원 오늘 꼭 줘야겠어. 안 그러면 나 엄마 퇴원시켜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야. 박준미,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준호가 준미를 나무라는 척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준미가 너무 급해서 그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엄마 병원비가 정말 필요해서. 말했잖아요. 돈 없다고. 치료비가 필요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세요. 돈 뜯어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이서연, 너 진짜 좋게 말할 때 들어. 준미가 펄쩍 뛰며 제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오늘 5천만 원 안 주면 우리 이혼이야. 이혼하면 내 그 혼수 아파트도 절반은 우리한테 줘야 하는 거 알지? 이혼? 좋아요. 저도 더는 당신들이랑 못 살겠으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는 제 혼전 재산이라 당신 오빠랑은 한 푼도 상관없어요. 억울하면 고소해보세요. 우리가 못할 것 같아? 준미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서연, 똑똑히 들어. 돈 안 주면 나 네 회사 찾아가서 네가 얼마나 불효막심한 며느리인지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네가 감히. 엄마가 벌떡 일어나 준미의 코앞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우리 서연이 회사에 찾아가면 나도 너희 집 찾아가서 너희가 며느리 돈 뜯어 먹고 사는 파렴치한 집안이라고 소문낼 테다. 어디 누가 더 창피한지 해보자고. 준미는 엄마의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물러나 준호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준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럽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시니 매일 돈이 들어가서. 돈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어제 병원 가서 다 알아봤다. 의사가 그냥 감기라고 이틀 링거 맞으면 낫는다고 하더구나. 일반 병실이면 하루에 몇만 원이면 될 것을 너희가 굳이 하루 50만 원짜리 VIP 병실에 쓸데없는 영양제까지 잔뜩 처방받았지? 너희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준호와 준미는 엄마가 병원까지 다녀온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는 그냥 엄마 편하게 계시라고. 준호가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편하게? 내 눈엔 돈 뽑아 먹으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박준호, 잘 들어. 우리 딸 돈 넘볼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 5천만 원은커녕 1원 한 푼도 못 줘. 좋아요. 아주 잘났어, 정말.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너 후회하지 마. 엄마 잘못되면 너랑 나 정말 끝이야. 그는 준미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미가 저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이서연, 너 두고 봐. 쾅!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에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가 눈에 거슬려 그대로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엄마, 저 출근할게요. 제가 가방을 챙겨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준미가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말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는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 오늘 광장 댄스 안 가고 집에 있을 거야. 그들이 네 회사로 가면 난 바로 그들 집으로 쳐들어갈 테니. 엄마의 단호한 눈빛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박준미 같은 사람은 뱉은 말은 꼭 지킬 것이다. 미리 부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아파트 단지를 막 벗어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위협적인 톤의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연, 마지막 기회야. 5천만 원 내놔.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아래층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는데 서연 씨, 신우이라고 엄청 험악하게 굴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준미가 정말로 왔구나. 알았어요. 내려가 볼게요. 올 것이 왔구나. 피할 수는 없겠지. 1층 로비로 내려가니 아니나 다를까 박준미가 팔짱을 낀 채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죠? 그 여자 완전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돈 한 푼 안 낸다니까요. 박준미 씨, 여기서 무슨 행패예요? 제가 다가가 차갑게 말하자 준미는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서연, 너 드디어 나왔구나. 당장 5천만 원 내놔. 안 그러면 나 오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저는 옆으로 몸을 피했고 준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준미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보세요. 이 여자가 바로 이서연입니다. 멀쩡하게 생겨서는 양심도 없는 여자예요. 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위자료 5천만 원도 안 주려고 한다고요. 당신 어머니는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리신 거고 의사 선생님은 이틀이면 낫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5천만 원이에요? VIP 병실에 비싼 영양제까지 맞으면서 돈 뜯어내려는 주제에 회사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낯짝도 두껍네요. 뭐? 거짓말하지 마. 우리 엄마는 중병이라고. 의사가 그랬어. 돈 많이 들여서 몸보신해야 한다고. 그래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어둔 진단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세요. 병원 진단서에 분명히 바이러스성 감기라고 쓰여 있어요. 폐렴도 아니고요. 그런데 5천만 원을 달라는 게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겠어요? 동료들은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감기 가지고 5천만 원을 달래. 딱 보니 돈 뜯어내려는 거네. 준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너 우리 엄마 해치려고 작정했구나. 진단서까지 찍어두고. 당신들이 흑백을 뒤바꿀까봐 찍어둔 거죠. 박준미 씨, 잘 들어요. 내 회사에서 소란 피워서 나를 잘리게 만들 생각이라면 아직 멀었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 부를 거예요. 불러. 내가 무서울 줄 알아? 준미가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병났는데 날 쫓아내겠다고? 나 오늘 여기서 안 나가. 어디 사람들한테 하소연이나 해보자.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비를 부르려던 찰나 김 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근무 시간에 김 부장님이 굳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부장님, 이 사람은 제 시누이인데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급히 설명하자 준미가 바닥에서 일어나 김 부장님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부장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엄마가 아프신데 이서연이 5천만 원을 안 주려고 해요. 저희 엄마가 꾀병 부리는 거라고까지 했다고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김 부장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보았습니다. 이 대리, 정말인가? 부장님, 저희 시어머니는 그냥 감기세요. VIP 병실도 그들이 원해서 들어간 거고 저한테 5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는 남편한테 뺨까지 맞았습니다. 저는 오른쪽 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지만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김 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봐요. 이 대리는 우리 회사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어머님이 아프신 건 안타깝지만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요구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뭐라고요? 당신들 지금 짜고 치는 거죠? 준미는 김 부장님이 제 편을 들자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회사는 소란 피우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경비팀, 이분 좀 밖으로 내보내세요.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고요. 경비원 2명이 다가와 준미의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준미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준미가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동료들이 제게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나? 힘들면 오늘 하루 쉬게. 감사합니다, 부장님. 괜찮습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준미는 쫓겨났지만 이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죠. 점심시간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죠. 그래, 잘했다. 참, 서연아. 오후에 시간 되면 병원에 한번 가보렴. 시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보고 와. 제가 거길 왜 가요? 가서 정말 어떤지 확인하고 엄마가 준 카드도 가져가. 혹시라도 그들이 정말 치료를 중단시켜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면 곤란하니까.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오후에 잠깐 다녀올게요. 오후 3시 저는 김 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과일 바구니도 하나 샀죠. 준호가 사온 것보다 훨씬 큰 걸로요. VIP 병실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려는데 안에서 준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아. 5천만 원 받으면 우리 제주도 가서 신나게 놀자. 알았다, 알았어. 그나저나 내 오빠는 어떻게 됐대? 이서연 그야터 마음 돌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픈 사람 같지 않게 또렷했습니다. 아직 엄청 튕기더라고. 그래도 내가 오늘 회사 가서 한바탕 뒤집어 놓고 왔으니까 얼마나 버티겠어. 저는 문 앞에 서서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부 연극이었던 겁니다. 손에 든 바구니를 꽉 쥐자 대나무살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도 준미의 행패도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였죠. 당황하지 말고 증거부터 녹음해.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녹음 모드로 바꾸고 문틈 가까이에 댔습니다. 오빠, 근데 이서연 그 아파트 정말 우리한테 절반이 와? 내 친구는 혼전 재산은 이혼해도 못 받는다던데. 바보야. 내가 다 준비해놨지. 작년에 내가 그 여자한테 공동 대출 상환동의서 사인하게 했잖아. 대출금은 그 여자가 다 갚았지만 서류상으로는 내 이름도 올라가 있으니 나중에 변호사 좀 쓰면 절반은 받아낼 수 있어.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작년에 준호가 시어머니 안심시켜드려야 한다며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재촉해서 서명했던 그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사인을 했는데 그게 이런 함정일 줄이야.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그럼 그 집 팔면 1억은 넘게 받겠네. 그걸로 나 BMW 사주면 안 돼? 차는 나중에 사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했죠. 일단 5천만 원부터 받아내야 해. 네 오빠 사업에 투자금이 급하단 말이야. 엄마, 걱정 마.
이서연 걔 성격 물러터져서 며칠만 더 괴롭히면 못 버틸 거야. 정 안 되면 매일 회사 앞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으면 되지. 뭐, 참, 오빠. 엄마, 이 병 언제까지 앓는 척 해야 해? 매일 누워있는 것도 지겨운데 사흘만 더 누워있어. 의사가 혈압 오르는 약 좀 처방해줬잖아? 내일 간호사한테 체온 잴 때 좀 더 높게 불러. 이서연 그야 더 겁 좀 주게. 저는 분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가 문틀에 부딪혀 쿵소리를 냈습니다. 아내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누구야? 밖에. 준호의 외침에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며 산소 호흡기를 코에 댔습니다. 준호와 준미도 순식간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서연이 왔구나. 앉아. 엄마가 방금 잠드셨는데 네가 깨웠네. 준호가 제 손에서 과일 바구니를 받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요? 방금까지 시끄럽던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저는 곁눈질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잘못 들었겠지. 엄마는 계속 의식이 오락가락하셔서 오빠랑 나만 있었는데 준미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저는 병상 옆 체온계를 집어들었습니다. 36.5도. 지극히 정상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오늘 어머니 상태가 어떻다고 하세요? 그냥 그렇대. 염증이 안 가라앉아서 약을 더 썼더니 주사값만 50만 원이 더 나왔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약 처방전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 적힌 약은 제가 감기 걸렸을 때도 맞았던 평범한 포도당 주사였습니다. 이거 그렇게 비싼 약 아니지 않아요? 저번에 저도 맞았는데. 네가 뭘 알아? 이건 수입약이라고. 준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입약이면 영수증이 있겠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 명세서도 전부 주시고요. 제가 가서 계산할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이고 소리를 내며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꼭 사람을 취조하듯이 말하더라. 엄마 속상하게. 엄마, 진정하세요. 준호가 시어머니를 붙잡고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우리가 너 속일까봐 그래. 명세서를 봐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저는 엄마가 준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3천만 원 있어요. 우선 이걸로 계산하고 모자라면 더 드릴게요. 준호의 눈이 번쩍 빛나며 카드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모든 병원비는 제 손을 거쳐야 해요. 약을 사든 수납을 하든 제가 직접 따라가서 확인할 겁니다. 너 지금 우리 못 믿겠다는 거야? 준미가 소리쳤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어머님 치료비니까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시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제게 눈치를 줬습니다. 너 일단 돌아가. 엄마 쉬셔야 하니까. 저는 그들의 어설픈 연극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어머니 푹 쉬세요. 병실 문을 나서며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자 안에서 준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눈치챈 거 아냐? 상관없어. 일단 돈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돼. 내일 어떻게든 저 카드 뺏어오자. 저는 밖으로 나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집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정말 대단하다. 병원 1층에 막 도착했을 때
김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대리,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어. 급한 일이라고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왜 회사에? 네, 부장님. 금방 가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준호, 네가 먼저 판을 벌였으니 이제 새로운 장부와 낡은 장부를 한꺼번에 계산할 시간이야. 차를 몰아 회사로 향하는데 백미러로 병원 입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제가 두고 온 은행카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 연극의 감독은 이제부터 나야.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박준호가 내 회사로 갔단다. 네, 부장님이 회의실에서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가 준 카드 들고 아까 병원 앞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웃어? 너무 일찍 웃었네. 엄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카드 비밀번호 설정 안 했지? 네? 네. 엄마, 설마 그 카드는 진짜고 돈도 진짜였지. 하지만 내가 어제 오후에 돈은 전부 다른 계좌로 옮겼어. 지금 그 카드엔 10,000원밖에 안 들어있을걸. 돈 뽑으러 갔다가 제대로 허탕 쳐보라고.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쩐지 엄마가 카드를 줄 때 눈빛이 의미심장하더라니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박준호 만나면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면서 내 아파트 뺏으려는 속셈을 털어놓게 유도해. 녹음하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공동대출 동의서 얘기를 꺼내면 그 서류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효력 없다고 말해. 그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알았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죠. 회사 로비로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제게 눈짓하며 회의실을 가리켰습니다. 박준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이제 왔구나.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엄마 병원비 말이야. 그 3,000만 원 일단 내 통장으로 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병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급할 거 없잖아요. 어머니 상태 좀 보고요. 참, 아까 병원에서 회사 투자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준호는 제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자 눈을 빛냈습니다. 아, 그거 얼마 안 돼. 한 5천만 원 정도. 네가 그 돈만 먼저 해주면 이번 프로젝트 성공해서 우리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너도 호강시켜 줄게.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저한테 그렇게 현금은 없는데 정방법이 없진 않지만 방법이 뭔데? 그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제 아파트를 파는 수밖에요. 근데 그건 제 혼전 재산이라 팔아도 당신과는 상관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작년에 우리 공동 대출 상환 동의서 썼잖아. 그 집, 내 지분도 절반이나 있다고. 팔면 나도 절반은 받아야지. 그 동의서 정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공증도 안 받은 서류라 법적 효력이 없대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직접 사인했는데 어떻게 효력이 없어? 저도 모르죠. 변호사가 그러는데 당신이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은행거래 기록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대요. 아시다시피 대출금은 처음부터 제가 다 냈잖아요. 당신은 한 푼도 낸 적 없고요. 준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처음부터 나랑 이혼하고 집 독차지할 생각이었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먼저 저를 때리고 5천만 원을 요구한 건 당신이에요. 이혼하게 된다면 그건 다 당신 탓이라고요. 내가 때린 건 잘못했어.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5천만 원 이제 안 받을게. 엄마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 그냥 예전처럼 잘 지내자. 잘 지내자고요? 내 집을 노리고 당신 엄마랑 동생은 내 돈을 뜯어내려고 온 가족이 사기극을 벌였는데 이제 와서 잘 지내자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너무 급해서.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너한테 큰 집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서연. 그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에요. 박준호 씨, 우리 이혼해요. 이혼. 그가 비웃었습니다. 이혼하면 네가 뭘 얻는데. 집이 내 거라 한들 여자 혼자 집 하나 가지고 뭘 어쩌겠다고. 당신 같은 사기꾼이랑 사는 것보단 낫겠죠. 저는 그를 비켜 문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 도장 찍을 준비나 하세요.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준호가 제 등 뒤에서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이혼하자고 해? 나 너희 집, 네 회사 매일 찾아가서 행패 부릴 거야. 네 부모님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지.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먼저 나를 못살게 구는지, 내가 먼저 당신을 경찰서에 쳐넣는지. 저는 문을 열고 나와 그의 분노에 찬 고함을 문 뒤로 가둬버렸습니다. 녹음기에는 그가 제 집을 빼앗으려 하고 돈을 강요했던 모든 말이 똑똑히 녹음되어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컴퓨터에 백업하고 엄마에게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했다. 저녁 먹으러 와. 엄마가 돼지갈비찜 해줄게. 저는 문자를 보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퇴근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가 왕수란 씨의 입원비가 다 떨어졌으니 와서 수납하라고 했습니다. 박준호가 카드에 돈이 없는 걸 확인하고 또 저를 부른 게 틀림없었죠. 내 돈을 쓰게 될 줄 알고? 꿈 깨시지.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 박준호가 벽에 기댄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지나쳤죠. 그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서연, 네가 정말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해보면 알겠죠.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박준호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박준호가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것이 보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질겁했죠. 엄마 집에 도착하니 부엌에서 풍겨오는 돼지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왔어? 손부터 씻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부엌으로 가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박준호랑은 얘기 끝냈어? 네.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랑 회사에 와서 행패 부리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해. 엄마가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오면 난 그놈을 세워서 들여보내줬다가 눕혀서 내보낼 테니. 저는 엄마의 말에 웃음이 터졌고 마음속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엄마는 제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죠. 이 공동 대출 동의서 찾아봐야겠다. 내일 나랑 같이 등기소 가서 혹시 배안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병원비
내일 내가 가서 수납할 때 모든 명세서를 다 뽑아달라고 해서 항목 하나하나 다 확인해봐. 네, 엄마. 근데 박준호가 정말 회사에 찾아올까요? 오면 더 좋지. 그가 소란을 피울수록 사람들은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테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를 양아치로 볼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김 부장님께 불려갔습니다. 이 대리, 어제 남편이 회의실에서 큰 소란을 피워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졌어. 고객 몇몇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혼? 부장님이 잠시 놀라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진작부터 그 사람이 이 대리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알고 있었어. 지난번 회식 때 데리러 와서는 꼭 하인 부리듯 말하더군. 저는 부장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보고 계셨을 줄은 몰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힘내. 다시 와서 행패 부리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경비 불러. 부장님 사무실에서 나와 자리에 앉자마자 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입원비가 전부 소진되어 오늘 안에 수납하지 않으면 약을 끊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수납 창구에서 확인하니 입원비가 이미 완납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제는 돈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익명으로 현금 500만 원을 내고 가셨어요. 500만 원이라니. 박준호 카드에는 10,000원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돈이 난 걸까요? 저는 일단 병원비 명세서를 전부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VIP 병실 오일 입원비 250만 원, 한 병에 38만 원짜리 수입 영양제 5병, 한 대에 60만 원짜리 면역 강화 주사 2대, 총 500만 원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병실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준미가 사온 치킨을 뜯고 있었죠. 면역 강화 주사를 맞은 사람의 기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쌩쌩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병실로 향하는데 안에서 또 준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역시 대단해. 한 번에 500만 원을 구해오다니. 그럼 네 유이모가 괜히 있는 줄 알아? 그 남편이 사업하는데 500만 원 정도는 껌값이지. 나중에 밥 한 번 사주면 돼. 근데 이서연이 물어보면 어떡해? 모른다고 하면 되지. 어떤 친척이 보다 못해 몰래 내주고 갔나 보다고 둘러대. 그 야터가 더 캐물으면 자기는 내 건강이 걱정도 안 되냐고. 역으로 화내면 그만이야. 저는 손에 든 명세서를 구겨버릴 뻔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나온 거였군요. 참, 오빠, 이모, 남편이 오빠 사업도 도와준대? 응. 내가 그 아파트만 담보로 잡아서 1억만 구해오면 자기도 투자해주겠다고 했어. 그럼 우리 이제 대박 나는 거야. 아파트 담보라니 제 집을?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빨리 집으로 와. 박준호가 와서 내 등기권리증 내놓으라고 난리야. 네? 그걸 왜요? 네가 안 주면 네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아무래도 장난 같지가 않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준호가 드디어 막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병원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마침 병원에서 나오는 박준호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서연, 마침 잘 왔다. 엄마한테서 뭘 좀 받아왔는데 이게 뭘까? 그가 제 앞에서 서류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아파트 등기권리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담보 대출 받을 수 있겠네. 내가 성공하면 너한테 1천만 원 정도는 떼어줄게.
위자료라고 생각해. 미쳤어? 내놔. 제가 서류 봉투를 낚아채려 했지만 그는 저를 밀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서연,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저는 황급히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박준호가 등기권리증 사본을 가져갔어요. 어떡해요? 걱정 마, 서연아. 원본은 엄마한테 있어. 사본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일단 회사로 돌아가서 그놈이 행패 부리지 못하게 막아. 엄마가 아는 사람 통해서 손 좀 써놓을 테니. 그제야 저는 등기권리증 원본을 엄마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회사로 돌아가는데 회사 건물 앞에서 박준미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각성하라. 남편 등쳐먹고 바람난 여자. 박준미,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제가 달려가자 준미가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제 오빠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혼해서 집을 독차지하려고 제 오빠를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너희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안 참아.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준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오빠를 죽이려 한다는 증거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원래 내 혼전 재산이에요. 당신 오빠랑 무슨 상관이죠? 당신 어머니는 감기 가지고 입원해서 5천만 원을 뜯어내려 하고, 당신 오빠는 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 하고, 대체 당신들 속셈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너무하네. 저런 시댁이 다 있어? 준미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경비원들이 다가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준미는 악을 썼습니다. 이서연, 너 때문에 우리 오빠 잘못되면 나 너 가만 안 둬.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 연극 점점 더 재밌어지는구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준미가 끌려나간 뒤 김 부장님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주치의였던 이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병이 전혀 심각하지 않았으며 모든 비싼 약과 VIP 병실은 준호와 준미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처방된 영양제 대부분은 시어머니가 쓰지도 않고 준미가 집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엄마의 오랜 지인인 조 아저씨의 제자였고 조 아저씨의 부탁으로 제게 진실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조 아저씨는 병원 부원장인 친구를 통해 시어머니의 모든 진료 기록과 비용 명세서 그리고 이 선생의 증언까지 확보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준호가 사라졌다는 소식과 함께 박준미가 한 살배기 아기를 안고 다시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아들이라며 준호를 찾아내지 않으면 아이를 여기에 버리고 가겠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준호의 아이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준미는 미혼모이며 아이 아빠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5만 원을 쥐어주며 아이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것은 아동 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저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준호가 제 등기권리증 사본으로 제 사인을 위조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대출 회사에 사기를 치려다 덜미를 잡힌 것이었죠. 준미는 제게 전화해 울며 불며 오빠를 구해달라고 빚진 돈 530만 원을 지금 당장 갚겠다고 애원했지만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어떤 잘못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결국 준미는 시어머니의 금팔찌와 준호의 시계를 팔아 돈을 마련해 제게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끝났어. 속 시원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부산지사로 발령받아 이사하던 날, 저는 창밖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는 준미와 휠체어에 앉아있는 백발의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박준호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의 수술비는 아직 막막하며 준미의 남자친구는 그녀가 사기친 사실을 알고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조 아저씨의 주선으로 조 아저씨 친구의 아들인 강시현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모두 알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을 사서 엄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낡은 상자 속에서 시어머니와 준호가 썼던 차용증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시연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원한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 그가 뒤에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엄마가 주었던 10,000원짜리 카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나의 힘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뒤에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잘못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들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가지를 쳐낼 용기만 있다면 인생이라는 정원은 언젠가 만발한 꽃을 피우게 될 테니까요.